안녕하세요. 이석권의 후이즈입니다. 요즘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실천하시는 한백통일재단 이자영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이자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즉 작년만 해도 이 한반도에 어떤 암흑이 이렇게 오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또 그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됐지만 올해는 정말 그야말로 그 남북 간의 관계가 훈풍이 오르고 또 북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오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갖추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정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이자 가치인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그 노래를 부를 때 가슴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고취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통일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글쎄,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연 그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봤거든요. 딱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갑오동학혁명 전적지 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산에 가면은 간첩살이도 하고 놀이가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동학탁 주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고, 또 이제 그 20대 되기 전에 광주 그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봤고, 또 30대에는 이 독일 통일이 되면서 뭔가 그런 어떤 의식들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 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우리가 그 또 한반도 남북 간의 통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교수님, 저는 앞으로 평생 동안 통일운동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어려운 통일운동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평생 동안 통일운동 하자.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8년 정도 이렇게 통일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저는 통일운동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통일이라는 게 당장 바로 뭐가 오고 또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잡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부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남한과 그 북한이 이렇게 합쳐져서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점들이 이렇게 좋은 점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전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통일 한국의 어떤 비전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발표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 30년 40년 지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떠나서 세계 8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 통일이 되면 2050년도에
우리 그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68,000 달러.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예상이 되는군요.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남북 간의 통일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거기서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 통일 한국의 비전은 경제적인 여건만 놓고 봐더라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결국 통일의 비전인데 결국은 남북 간의 합쳐서 인구가 8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섬이 아닌 섬으로 철조망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게 거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꿈을 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남한 쪽에 사는 이 어린이들이 북한에 그쪽으로 가서 여행도 하고 또 선조들의 어떤 발자취도 이렇게 살펴보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그 청년들의 어떤 실업들이 굉장히 실업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 한국이 되면 결국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즉 남한의 어떤 경제력과 기술과 북한의 어떤 자본이 아니라 자원과 또 노동력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이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 직업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국에서 이쪽에서 남한 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자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서 어떤 블루오션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원 평생 동안 불러온 이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뭔가 이 통일의 역사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그 속에서 이 어르신들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이처럼 이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이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비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통일 한국의 막강한 어떤 이 경쟁력을 이렇게 갖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이제 벅차오르고 또 통일만이 대한민국의 좀 살 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반도의 그 통일이 이쪽 주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비핵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주변국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한반도가 이 평화와 이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변국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그럼 반대로 동북아가 즉 한반도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을 드릴 때 결국은 이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불안 요인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지역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보가 보장이 되면은 결국 그 동북아의 어떤 평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한이 이렇게 합쳐져 인구가 한 8천만이 되면 어떤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 대륙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활로가 철조망이 거치니까 그래서 활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의 이 경제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어떤 안보와 평화, 번영 이런 것들에 막역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국들이 한반도가 이게 통일이 되었을 때 막강한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리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기 질투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인식이 주변국에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서로 견제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틀에 끼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국들이 정말 진정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걸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런 것들은 주변 어떤 정세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견제를 하고 러시아, 일본들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자국의 어떤 이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국들이 지금 봤을 때는 결국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통일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부 이렇게 좀 찬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주변의 어떤 정치, 경제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국들과의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통일은 남북 간의 어떤 당사자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굉장히 남북 간의 당사자인데 당사자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변국들의 어떤 정치, 환경 모든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주변국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주변국을 설득을 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때 보면 일부분 담당하지만 통일의 길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대사에 있어서 그 정읍의 그 동학혁명이 큰 의미가 있죠. 참 유명하고 저희 이제 역사책에서도 많이 접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전북의 그 통일의 꿈을 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전북뿐만이 아니라 크게 활동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금 전북에서의 그 어떤 활동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한백 통일재단을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그것과 곁들여서 왜 전북에서 통일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백 통일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다. 또 가치도 통일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우리 통일의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남한의 상징산은 한라산이고 북한의 상징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해서 그 백두산이다. 이렇게 어떤 그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300이란 말은 또 우리가 백이민족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임을 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백이민족의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이 과제는 통일이다. 그래서 한백이란 말은 우리 민족의 어떤 과제자 가치는 통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라산하고 이렇게 백두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2월 달에
처음에는 한백 통일 문제 연구소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한백 통일 재단으로 이 명칭 변경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통일운동을 처음에는 문제 연구소 한백 통일 정책 연구원을 할 때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면 이 통일에 관해서 이렇게 다뤘지만 한백 통일 재단은 토탈에서 정책적인 측면 또 교육적인 측면 또는 그냥 순수한 통일운동 측면 이런 등등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0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그동안 중앙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통일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인 전라북도에 통일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16년도에 우리가 본부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 14개 시군 지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10월 달에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창립식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창립식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통일운동, 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지역에서는 그래도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14개 시군 지부를 순회하면서 통일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쪽이 농촌이다 보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이 32,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나 많은 3만 명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거의 정착을 못하고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 농촌 영농 체험을 통해서 이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읍에서 이렇게 그 행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한 가족이 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전라북도의 이 통일에 대한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즉 생활 속에 함께하는 이렇게 통일운동을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앞으로 통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거든요. 그냥 그 우리가 어디 하나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통일이라는 단체는 그야말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냥 남북한만 합쳐져서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손쉽잖아요. 그러지 않은 것보다 더군다나 주변국들이 얼마나 통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주변국의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는 그나마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같이 호응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번 정도 14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14번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우리 회원들도 많이 생겼고 그렇다 보면 그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 10사람씩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놓고 봤을 때 1000명이니까 10,000명이잖아요. 100사람은 얼마니까 10만 명.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어려운 통일운동보다는 쉬운 통일운동. 그래서 이 전북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 함께하는 그런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존경심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년에도 뭐 올해도 국회 도서관 또
일전에 그 정읍에서의 그 통일 관련 그런 행사들, 행사를 많이 여셔요. 참 이런 부분에서의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제 그 이외에도 또 어떤 활동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어떤 단체가 생기면 그 목적 있고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관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구성 멤버들이 전부 그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한배 통일재단의 어떤 진정성, 정체성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운동이라는 게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 동안 한다고 항상 다짐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정체성이 중요하고 진정성과 열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통일관 쪽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4년째입니다. 지금 5년째, 지금 내년이면 5년째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한반도 관련국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 이렇게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한백 통일재단의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것을 이원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통일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북입니다. 저희 고향. 그래서 앞으로 그 위에 할 일들이 뭐냐.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는 이 전라북도 도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래서 그 기반이 바로 이 통일 기반이 구축이 되는 거고, 또 통일 기반이 구축이 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충실하고 진정성 있고 정체성 있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참 통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무더위도 잊은 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밤낮 없이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하시는 한백통일재단 이자영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석권의 후이즈는 시청자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감사합니다.